현재 박수홍과 관련된 재판들은 전반적으로 박수홍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형과 형수가 이렇게 쉽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략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러했듯 박수홍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야비한 방법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홍은 지난 15일에 열린 재판에서 전 여친의 이야기에 굳건히 지켜오던 평정심을 잃었었습니다. 형의 강력한 반대로 결혼을 못해서 더욱 힘들어했던 일을 재판의 내용과 무관하게 꺼내면서 박수홍의 멘탈을 흔들어 버렸고, 이것은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수홍의 사생활을 잘 아는 형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일종의 경고였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더 큰 사생활 폭로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박수홍은 재판과 관계없는 사람의 실명을 왜 공개하냐고 하며 크게 분노했는데 결국 친형의 시나리오대로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친형이 4월 6일 전후로 출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반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변호사와 자신의 와이프를 만나서 재판을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상대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박수홍은 과거 형과의 갈등 초창기에 어느 유튜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죠. 전혀 사실이 아닌 루머와 비방글만으로 이 정도의 타격을 입었었는데, 박수홍의 사생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형이 팩트를 적절히 섞어서 루머를 만든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3의 증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박수홍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증인으로 등장할 거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박수홍의 변호사는 형수의 20년 지기 친구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가짜 루머를 퍼뜨린 허위사실 유포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정도라면 나름대로 한방을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박수홍의 아버지의 행동이 매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박수홍의 돈을 횡령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족상 도래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계 가족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벌을 면제해주는 개념인데, 아버지가 피의자가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모든 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고 한국과 일본 및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법이지만, 재산권 보호와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다행히도 박수홍 아버지의 의도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본 사건은 원고 박수홍의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 자금 횡령건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법인은 인적관계가 적용되는 주체가 다르므로 부친이 주장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친형 부부는 30년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기에 만약 부친이 횡령 주체로 인정받으려면 피고로부터 매니저 역할을 넘겨받든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증거와 사실들을 제출해야만 하나. 고로 이번 사건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는 사건임을 확실히 공표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박수홍에게 망치를 들고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고 알려진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홍 어머니도 이참에 식음을 전폐하셔서 다이어트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과 형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